안녕하십니까.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해마다 5월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돌아옵니다. 원래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이 되죠. 그런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종합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해서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소득자들이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겠죠.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퇴직이나 양도는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꼭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해야 되는 7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7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입니다. 단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와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타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도 다른 근로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최저세율 6%나 14% 이렇게 미만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되며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직을 한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에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 수용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갖다 주면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전 직장의 그 소득자료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 의무는 종결이 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그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그 급여를 받았는지 좀 노출이 되는 게 꺼림칙할 때가 있죠.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현 직장의 소득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 직장 거는 내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전 직장 거와 이번 직장 소득 자료를 모아서 본인이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직한 경우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양쪽의 소득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여러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그 중에는 주된 근무지, 그 중에서 여러 직장 가운데 주된 근무지를 하나 선택해서 주된 근무지 이외의 소득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이쪽에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납세 의무는 종결이 되는데요. 이때도 내가 여러 군데에서 얼마를 받는지 비밀로 좀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다 다른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현 직장 담당자가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 신고하게 내버려 두고 내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 모든 복수근로소득을 수집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퇴직을 한 경우. 퇴직을 하면 회사 이제 연말정산 담당자가 간편하게 이제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제가 이제 간편하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제를 다 하고 계산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본인이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뭐 의료비 공제라든가 추가적으로 퇴직하고 나서도 의료비가 더 들어갔을 수 있고 신용카드를 더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챙겨가지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마쳤는데 나중에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뭐 의료비 공제도 잘못됐고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신용카드 하나가 누락됐고 이런 경우에 내가 그 누락된 거를 다 챙겨서 5월 달에 자진 신고를 하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7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다 챙겨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세금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사항 잘 숙지하셔서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